자, 앞에서 제가 되게 일반론적으로 그냥 발표를 이렇게 하면 잘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10가지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기초 캡스톤 디자인, 수행 계획서부터 이제 쓰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다면 뭐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까지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될 거라 믿고요. 제가 필수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나관상 교수님을 통해서 기존 자료들을 다 모아보고 학생들이 제출한 발표 자료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겠다. 이 내용을 압축해서 또 10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작년도 기초 심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 포스터인데요. 그냥 이렇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발표하기 전에는 청중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 있는지 발표장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고요. 이 캡스톤 디자인 대회 준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무조건 분석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라니까 당연히 AI, 소프트웨어, IT 기술을 중심으로 아이템을 발굴하셔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라면에 대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던가 어떤 기존의 제조업 이런 아이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아이템을 발굴하시고요. 두 번째, 뭘 작성하시면 빨리 제출하세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데드라인 마지막에 보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먼저 제출하는 학생은 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요. 근데 늦게 제출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파일이 전송이 안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설명 과정, 뭐 교수님 죄송해요. 좀 이메일이 안 나가가지고요. 늦게 보내드립니다. 구구절절 사연 설명하실 필요 없이 빨리 제출하십시오. 이 대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입장에서 이 대회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수 아이템은 장학금 받으시죠? 장학금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입사할 때 여러분들 지원서 내시잖아요. 이력서랑. 이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끝으로 나중에 이 아이템 발굴하다가 창업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꼭 파악하시되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제가 여기서 서술한 3가지 분야의 기술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시작이 반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꼭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22학년도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이그젠플인데요. 올해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자, 보시면 이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죠.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신 학생들은 기초 캡스톤 이쪽에 마킹하실 거고요. 줄줄줄줄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팀명. 여러분들이 몇 명으로 팀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팀명은 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 기억 남는 멋진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그은하 교수님 설명 들으셨죠? 7가지 단어를 써서 멋지게 표현해 봐라. 팀명은 한글로 한 4자 내지 5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영어로 되게 멋지게 하시려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영어로 해도 좋은데 우리가 아는 되게 쉬운 단어로 만들어주세요. 영어로 하실 거면. 이 단어가 복잡하면 선발되기 어렵습니다. 아, 이 팀은 이걸 하겠네라고 느낌이 오도록 뚜렷하게 본인이 만든 주제와 연관되게 지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신청하셔야 돼요. 이거 신청 안 하시고 회사에 입사하시면 이런 캡스톤 디자인에서 하는 일을 입사 초기부터 바로 시작하시거든요. 학교에서 경험해 본 자와 아닌 분들의 차이 아주 큽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수행계획서상의 하이라이트만 제가 뽑은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 개요, 배경, 목표와 내용, 기대 효과. 딱 필드가 5개인데요. 그 양식 받아보시면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라고 가이드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장명. 아까 팀명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팀명은 좀 약간 떨어져도 괜찮은데 프로젝트명은
아까 에어비앤비나 조폭 마누라처럼 머릿속에 딱 꽂히는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요. 간략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 이런 것입니다. 되게 길게 쓰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7단어로 깔끔하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줄을 바꿔서 설명을 별도로 붙이는 이렇게 해주시면 심사위원들 눈에 딱딱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왜 내가 이걸 만들었는가? 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그 다음 관련된 기술은 산업 동향은 어떻지? 이게 왜 필요하지? 기존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목표, 그냥 단순히 만든다가 아니고 내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요걸 이제 선명하게 글씨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 효과. 효과가 없는데 만든다는 거는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제적 또는 정성적 효과가 있는 것만 가급적 써주시고요. 작성 요령 제1번 한글로 최대한 풀어서 글씨로 써주십니다. 두 번째, 꼭 이건 그림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글씨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럼 한 개 정도 그림을 파일에다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으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거 뭐죠? 초등생도 이해할 수준으로 쉽게. 어려운 기술 용어를 쓰셔봐야 심사위원들은 짜증만 나고요. 아, 술술술술 익히는 매우 단순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 이거구나. 쉽게 심사위원들 눈에, 귀에, 머릿속에 남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작품에 혼신의 힘을 쏟죠. 심사위원들은 수십 개의 작품을 심사해야 되거든요. 그 눈에 띄려면 간단 명료한 게 최선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작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 근데 다시 한번 앞장으로 올라가 보면요. 학생분들이 그다음에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저지르는 엄청나게 빈번한 실수가 뭐냐면요. 양식을 주면 거기에다 딱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창의성이 드러나지 않고 딱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더 생각하고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글과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2번부터 이제 끝번까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내가 어떤 기술을 만들잖아요. 그래, 기초 캡스톤 디자인. 무슨 기술을 만든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기술을 누가 쓸까? 이 기술의 고객은 누가 될까? 사용자는 누가 될까? 먼저 고객을 정의하셔야 돼요. 되게 멋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 AI로 일단 라면을 끓이는데 그 핸드폰으로 이거를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최적으로 라면이 익었을 때 알려주는 만약 앱을 개발한다. 그래놓고 고객을 할아버지 할머니로 정의하면 잘못된 거죠. 왜?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라면을 잘 안 드세요. 면류를 잘 안 들어요. 고객 정의를 먼저 하고 그러면 내가 초등생에게 더 맛있는 라면을 끓여줄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 그러면 초등생이 원하는 라면의 꼬들거림 그 정도가 언제인지 고객에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가 내가 만든 기술을 쓸지 상상의 고객을 정의하시고요. 이걸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전체 인구, 이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주겠다. 망합니다. 특정 고객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이 고객이 기존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내가 가치로 준다면 이 기술은 돋보일 거다라는 가정으로 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게 많은 고객이 있는데 내가 캡스톤 디자인할 때 만든 기술로 어떻게 그 고객을 끌어당길 것인가를 형성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나중에 이제 발표하시게 되면요. 그 양식에만 맞춰서 얘기하면 답을 못하는 게, 그래서 학생이 만드신 그 기술의 현재 트렌드는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직
그 부분은 개발하느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술을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외부에 있는 어떤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캡스톤 디자인을 만약 준비하시면 외부의 관련 산업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리 분석하시고 그 내용을 꼭 그 발표 자료에 포함하셔야 돼요. 그런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요. 이미 성장이 정체된 시장보다는 시장이 막 크고 있는 그런 기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걸 만약에 발표하신다고 해요. 5년 전에만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박수를 받았을 텐데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흔해요. 일반인들도 개념을 다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새롭고 성장하는 시장 그런 기술을 고르시고요.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나 시장은 제외하시는 걸 권합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학교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잘 뽑힌 작품들은 전국 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타겟 고객이나 시장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심사위원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객관적인 수치로 한국 내에 있는 이 기술의 시장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 그게 대략 1년에 뭐 몇백억 원, 몇천억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상상한 숫자를 쓰지 마시고 객관적인 외부 데이터를 갖다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요, 제가 필수 요소라고 써놨잖아요. 아무리 창의성을 발현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남들과 뛰어나게 다른 거를 만들어도 이거는 무조건 포함돼야 돼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작품에 참여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후. 왜 내가 이 작품이나 이 도전, 이 기술 개발을 하는가? why. 배경이 되겠죠? what.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 마지막 how. 어떻게. 이 네 가지는 그 여러분이 캡스톤 디자인이거나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웨어나 웬 같은 경우는 약간 부가적으로 빼셔도 되는데 이 네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저의 베프 서경원 학생을 좀 불러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강의할 때 한 놈만 패거든요. 자,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런 내용을 최근까지 누구한테 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들은 적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되게 좋은 내용이 전달되리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서경원 학생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캡스톤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 그 과목을 만약에 들으실 때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성심성의껏 이 한 분 학생은 그리고 이 학생이 속해 있는 조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연락드리면서 코칭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뭐 제가 다른 조를 맡게 된다 하더라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사랑합니다. 약속하신 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 컴퓨터공학과, AI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거. 우리 사실 코드 짜라 그러면 잘 짜죠. 야, 이거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좋아. 막 모여 들어가서 되게 관심 갖고 이것저것 해보고 좋아요. 근데 5번 비즈니스 모델 얘기만 나오면 벙어리가 돼요. 배운 게 없거든요. 자, 제가 앞서서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40대 아주머니를 타겟으로 우리가 새로운 IT 기술로 뭔가 학생들의 아주머니들이 데리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자. 오케이. 두 번째 화살표 다음부터 막혀요. 이걸 어떻게 돈 벌 것인가? 기술 개발은 잘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거냐?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벌 거냐에 대한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들 벙어리가 돼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AI, IT 분야는요.
크게 요즘에 한 세 가지 정도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구독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써보기 전엔 가치를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리웨어 공짜로 주고 써보게 한 다음에 한 달이나 한 반년 쓰게 한 다음부터 돈을 받되 뭐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구독제 형태로 한번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미국, 일본 이런 데까지 이런 걸 만약 확대한다 하면 맨날 가서 일본어로 내가 개발할 수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고객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약간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데 내가 못 하거든요. 현지에 있는 기업한테 라이센스를 받고 그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거 되게 합리적인 아이디어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기본 베이스, 기본 마켓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단독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깔고 또 다음 컴퓨터에 깔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사스형 모델이라던가 이런 걸 돌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아시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겁니다라고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상에 여기 이미지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거냐,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빌드할 거냐, 여러분들의 작품이겠죠. 끝으로 하는 과정에서 다 상당한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그런 기술을 싫어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술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그런 리스크들을 잘 없애는 방안을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리턴, 현금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로 돌아올 겁니다. 자,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마케팅 믹스라는 거 혹시나 부전공이나 이런 거로 타 학과에서 뭐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마케팅을 배운 학생들은 익숙할 텐데 아닌 분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야, 뭐 너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 나는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잘 몰라. 이런 거보다는 마케팅 그 껌이지 뭐. 내가 좀 얘기해 줄게. 야, 마케팅 믹스는 네 가지만 알면 돼. 4P, 프로덕트, price, place, promotion. 야, 그거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할 때 여러분이 만드는 게 프로덕트예요.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형상을 갖는 재화, 제품의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마케팅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결과물은 프로덕트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 결과물이 고객에게 전달될 때 공짜로 줘요? 처음에는 공짜로 줄 수 있죠. 나중에 돈 받으셔야 되잖아요. 가격을 얼마로 세팅하면 될까? 내가 만든 앱을 10,000원을 받고 팔 수 있나? 비슷한 앱이 5,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 트럭 있죠? 이를테면 쿠팡을 통해서 뭐 퀵으로 배송을 해줘요, 빠르게. 바보 같은 전략이죠. 그래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라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상에서 대규모 고객들에게 뭐 시차 이런 거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뭐 간단한 뭐 야구공 같은 거다. 그러면은 플랫폼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유통 전략에 대한 것이 플레이스. 끝으로 프로모션. 이게 되게 좋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진짜 고객님들한테 좋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객들이 몰라요. 이 지구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없어집니다. 왜? 고객이 아예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되게 프로모션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는지 참고해 보시면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상품은 팔리지가 않아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마케팅 믹스까지는 안 가셔도 괜찮고요.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을 준비하신 학생들은 반드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으로 발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의 이 뜨거운 마음을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 믹스가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은요,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참고라고 한 거는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옵션이고요.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에서는 머스트입니다. 이거 좀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터넷 같은 거에서 구글링 좀 해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그런 거 조금만 읽어보시면 우리 훌륭한 학생분들 다 이해하고 발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 얘기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강의 들으니까 힘드시죠? 이제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고 맥주 한 잔 쫙 마시면 좋은데 자, 이 화면 되게 흔한 화면이죠?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면 맨날 봐요. 보시면은 이게 냉장고 안에 맥주들이 쫙 깔려 있죠. 이 맥주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참 맥주 만들어 파는 업체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맥주병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혹시 이 겉에 있는 디자인과 포장이 되게 화려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왜 화려하게 하죠? 눈에 띄려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 일단 눈에 띄어야지 고객이 선택하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냉장고 안에 맥주 캔이 들어가는 규격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칭따오건 하이네켄이건 뭐 클라우드건 테라건 얘네들은 이 사이즈를 바꾸는 순간 어때요? 이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눈에 되게 확 띄게 하고 싶어도 이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디자인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차별화. 업체들은 눈에 띄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근데 그거로 안 되죠. 테라를 맨날 먹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칭따오 먹어볼까? 얘도 녹색인데 고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익숙한 거를 자꾸 고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고객을 꼬시기 위해 나온 게 뭐예요? 요거예요. 이제 4개 묶어서 사시면 드릴게요. 원래 하나에 한 3,000원, 뭐 3천, 뭐 한 4,000원 되는 것도 있는데요. 고객님, 우리 거 칭따오 4개 묶어서 사시면요. 뭐 10,000원, 11,000원에 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한 업체가 하면 남들도 따라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캡스톤 디자인 하죠. 그럼 아까 이제 조별과제 제가 그 개콘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1조가 뭔가 하는데 옆에서 소문 듣잖아요. 2조도 따라해요. 2조가 따라하면 야 쟤네들 저거 하는데 3조도 따라해요. 차별화 안 하시면 나중에 좋은 평가 받기 쉽지 않아요. 아 저희는요 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고요. 야 쟤네 아두이노 하는데 우리도 아두이노. 심사위원들 눈에는 도찐개찐 다 똑같아요. 자, 맥주 업체들이 냉장고 안에서 자사의 제품을 팔기 위해 몸부림을 치듯이 여러분들 절대 남의 것 따라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남들과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남들이 다 냉장고 안에 넣으려고 할 때 저희 제품은 냉장고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요거 알루미늄 안에 24시간 냉장 기능이 기본 탑재해 있는 신규 캔을 개발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낫죠. 그래서 앞에 있는 스낵류, 오징어 땅콩 옆에 같이 진열해 줄 수 있는 맥주, 차라리 그걸 제안하시는 게 이렇게 동일한 박스 안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자, 다음. 참고라고 써 있죠.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에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상 기업. 여러분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업은 돈 먹고 돈 먹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처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시죠. 초기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라면 가게를 하는데 은행에서 라면 가게 열기 위해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려가지고 한 5천만 원을 가게를 임대하고 라면 원재료하고 종업원 고용하고 그다음 식당 테이블 사고 이런 데 투자하면서 한 5천만 원을 써요. 1억 빌린 게 다 나가죠. 그래가지고 라면을 만들어요. 손님이 안 옵니다. 우리 알바 그 월급 줘야 되고요. 전기세, 수도세 나오는 거 내야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손님이 또 안 와요. 이번 달도 안 오고 다음 달도 안 와요.
옆에 하필이면 유명 브랜드 라면집이 있어서 우리 가게만 안 오고 옆집은 점심 때 아주 줄 서서 먹어요.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초기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이 안 벌리는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재무 계획과 나는 현명하게 이 시기를 이렇게 극복하겠다라는 극복 방안이 여러분의 발표 자료에 들어가야 돼요. 이 데스밸리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측에 보시면 미국에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보시면 완전 사막이거든요. 여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 죽어요. 거기 그 여름철에는 평균 기온이 50도가 넘어요. 물이 없어서 죽고 더워서 죽고 딱 요 지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싶다,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 자본 조달에 대한 내용 공부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자, 9번. 앞에서 파트 1에서 했던 거를요. 제가 약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토리텔링. 열심히 캡스톤 디자인을 준비한 나, 그리고 나랑 같이 한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선배, 동기, 뭐 후배, 이렇게 있어요. 심사위원. 얼굴이 겹치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스토리텔링하고 전개하실 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셔야 돼요. 아까 황정민이 같이 일했던 전도연 한마디를 불렀을 때 전도연, 황정민과 같이 일을 안 한 일반 관객들이 찬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이걸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은 전이에요, 전. AI 기술을 가지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서술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오늘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감대는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심사위원들을 자꾸 끌어들이셔야 돼요. 내 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가상의 투자자들에게 어필해야 되거든요. 심사위원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 기술이 완성됐을 때 미래에 어떤 효용이 있을 거냐, 어떤 이득이 있을 거냐. 아까 이제 자본 조달이나 재무 계획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함부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야, 내가 이 학생한테 돈을 투자하느니 요즘 금리도 높다는데 은행에 넣어놓지. 이러면 끝난 거예요. 미래에 기대되는 이 기술의 이익이 당신이 그 돈을 은행에 뒀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사업 계획이 구구절절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고요. 공감과 설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아까 그 중학생이 발표하듯이 여러분들이 혹시 경진대회 나가서 네가 여학생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이거 해. 막 버벅버벅하면서 뒤에 있는 거 막 심사위원도 보지 못하고 뒤를 보고 막 읽어요. 탈락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스토리텔링 중요합니다. 자, 끝이에요. 이제 놀러 가셔야죠. 금요일 오후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발표하실 때 실패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도 당신이 발표를 잘 못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가진 막연한 초조함과 두려움입니다. 아, 나 이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내가 발표해야 되나? 나 원래 어릴 때부터 발표라는 건 진짜 젬뱅인데 저 사람 웃지도 않아. 저 심사위원 나 눈도 안 마주쳐. 좌절하시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입니다. 자, 이거 좀 열심히 봐주세요. 제가 이제 발표에 대한 걸 강조를 했는데 다음번에 2차 강의 때는 5월 달에 하는 거에서는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걸 어떻게 잘 만드는지 그걸 좀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2022학년도 작년이죠. 기초 캡스톤 경진대회에 나왔던 작품들 이 포스터 이그젠플이에요.
여러분 딱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오른쪽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뭔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 왼쪽은 약간 엉성해 보이고 색감도 약간 그렇고. 그런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왼쪽 게 훨씬 잘 만든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좀 기억을 부탁드려요. 작성 관점이 아니고 대회에서의 발표 관점으로 제가 왜 왼쪽 것이 나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글씨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뭔가 그림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글씨가 보이시나요? 제대로 보이는 건 이 정도? 데이터 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왼쪽에 있는 이 발표 포스터는 다 보여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단순한 아이콘 이미지들을 써서 시각적으로 내가 전달하는 것들이 설명을 안 읽어도 대충 눈에 들어와요. 시계 만들었네. 아두이노 썼네. 뭐 사람과 관련된 거네. 심장과 관련됐나 보다. 이것만 보고도 쉽게 캐치가 돼요. 오른쪽 건 어때요? 어려워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발표 준비가 안 된 서경원 학생이 이걸 발표하기에 쉽지 않아요. 왼쪽은 어제 복학한 선배가 와서 뒤에 있는 발표 자료만 읽더라도 대충 발표할 수 있어요. 단지 왼쪽 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ERD, Wearable Device 그러면 아까 얘기한 7가지 단어로 쓰는 뭔가의 그 작품을 설명한 측면에서 어때요? 영어로 써 있고요. ERD라는 용어를 모르는 심사위원이 보면 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 있고 오히려 여기 밑에 보시면 노인 위험 감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능이라고 쓴 거를 더 키우셨고 이거를 저는 내렸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더 심사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잘 만들었네 평가하기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작품만이 아니고 다른 작품들도 보니까 개발 환경을 엄청나게 크게 썼더라고요. 느낌이 뭐냐면 1조가 이렇게 개발 환경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2조, 3조 다 비슷하게 딱 요 정도 사이즈에다가 뭐 무슨 소프트웨어를 썼고를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넣어놨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어차피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란 거 다 알아요. 뭔가 소프트웨어 툴을 썼겠지. 이걸 엄청 강조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넣으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좀 공간을 줄여서 되게 작은 그 이 전체 부분에서 개발 환경은 일단 요 정도 사이즈 거기에 짧게 리스트만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 부분을 살려서 나머지 설명에 필요한 글씨들을 좀 더 키우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는 요게 좀 잘했는데 어차피 이 아이템이 점수를 받으면 이 멤버들이 다 비슷한 점수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앞단에 어떤 조들은 학번 뭐 1019, 뭐 2019 어쩌고 저쩌고 이름 이런 거를 여기다 이만큼 써놓은 조들이 있어요. 이 지면을 좀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학생 여러분들의 학번 이름에 별로 관심 없어요. 작품명, 본연의 목적, 기능 같은 게 잘 드러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심사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발표하시는 분이 고도로 숙련된 방식으로 발표하지 않으셨으면 심사위원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요 각각도 너무 글씨가 작아서 특히 온라인으로 심사를 받으셨다면 굉장히 어렵죠. 눈에 안 띄니까. 자, 마지막이고요. 요거 제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그다음에 혹시나 필요하면 한두 개 정도 질문 받고요. 7년 전에 그 제가 가르친 학생이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그 미래창조부가 후원하는 전국 대회 그 주니어 소프트웨어 캠프라는 대회 제1회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만든 작품 이름이 뭐다? 하르방 도우미. 느낌이 어떠세요?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무엇이다. 도우미.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여기 학생이 만들어준 거는 7단어가 약간 넘어요.
장애인, 노인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로봇. 이게 원래 이제 이 학생이 만든 작품명이었는데 기능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추가적인 고객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노약자 상태도 알려준다. 요거까지 좀 넣어서 했고요. 읽어보시면 어때요? 작품의 의도가 딱 드러나죠. 장애인 노인을 따라다니면서 물건도 대신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노인의 보호자분한테 그 노약자의 상태도 알려줄 수 있는 로봇입니다. 끝. 이 학생이 실제로 그 전국대회 최종 심사에서 뭘 했냐면요.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 하나 딱 틀어주고 끝났어요. 게임 끝, 종결. 너는 최우수상. 심사위원들이 막 칭찬하시면서 그냥 질문 한 몇 분 하고 끝났대요. 자, 그럼 그 학생이 마지막에 데모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고요. 유튜브에 가면 경기대학교 여러분 학과 선배들이 만든 그 캡스톤 디자인 설명해 놓은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7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 굉장히 선명하게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기술로 좀 녹음이 돼서 소리가 좀 약간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운영할 때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옮겨 진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로봇을 사용하니까 힘들지 않고 참 쉬웠어요. I'm wondering, so I'm still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외출했는데 밖에 물건을 도난당했는데 이 로봇이 있으면 외출 시에도 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walking the line that leads me home alone. All I know, I still got mountains to climb on my own, on my own. Do you love me enough to let me go? Do you love me enough to let me go? To let me follow through, let me fall for you, my love. Do you love me enough to let me go? Back from the dead of winter, back from the dead, and all our leaves are dry. You're so beautiful tonight. 수준아, 할머니 시장 다니기 너무 힘들다. 따라다니면서 짐 들어주는 로봇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하면 웃으면서. 허리 아픈데 힘들어주는 힘들어준다요. 다시 진짜 웃으면서 그냥. 허리 아픈데 짐 들어주는 로봇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Back from the dead we went through. Back from the dead and both our tongues are tied. You look beautiful tonight. But every seed dies before it grows. Do you love me enough to let me?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마지막 동영상이 여러분이 캡스톤 디자인 발표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회에 나가실 때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 학생이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뭐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요. 한 300만 원 받았던 거로 기억이 되고, 보시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게 계산된 작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기본 프레임은 레고 마인드스톰즈라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고, 아두이노 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터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그 버튼 누르는 앱을 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 있는데 그 일반 PC용 거기 뭐냐 조금 웹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배터리 달고서 로봇에 달아놓고 컴퓨터에서 아까 따라다니는 동영상 보여주잖아요. 그냥 그거 오픈 소스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만든 거예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무언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 학생이 어린 나이에 했고 일부러 동영상을 찍을 때도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약간 실수한 거를 가족들이 녹음하는 걸 살려서 그것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훈훈해졌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뭔가 초등학생이 되게 엄청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고 학생다움이 약간 묻어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좀 가미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랩업을 하자면요. 마무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렸는데 컨텐츠는 세 개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앞으로 기초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포함해서 대회 준비할 때 서류 준비와 발표 자료 작성 이렇게 하세요. 끝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작품이 그 심사위원들에게 딜리버되는 과정에서 아웃풋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요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우리 서경원 학생 계속 그 화면을 켜주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이거 하나 보내드렸죠. 나중에 준비하실 때 제가 끊임없이 도움 드릴 거고요. 강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뭐 채팅창에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구두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역시 경기대 학생들은 뛰어나십니다. 다 이해하셨군요. 혹시 강의를 너무 쉽게 해서 예, 교수님 혹시 뭐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우리 학생들 뭐 질문 없나요? 네, 워낙 강의를 쉽고 편하게 그리고 들으면 이렇게 쏙쏙 들어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혹시 채팅창에 그만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주시고 자, 지금 44분이죠? 44분. 명강이었네. 질문이 없어요. 예, 잠깐만요. 이한영 교수님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정말 동영상 예제와 좋은 쉬운 형태로 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발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발표 자료를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쭉 그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시일에 이 방법들을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은 거 다시 한 번 더 그 발표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를 적어도 한 번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런 기준들을 잘 살려서 한다면 여러분이 더 좋은 여러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든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그런 점 잘 유념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필 교수님, 네, 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14주차에 한 번 더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14주차가 5월 26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캡스톤 바로 전주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박수로서 교수님 잠깐만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예. 예, 잠깐만요. 우리 최재명 학생께서 저한테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효과적인 발표에 대해 특히 사람들에게 내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고요.
제가 이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여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되게 어린 나이에 학생들에게 발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질문을 하고 뭔가 발표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스티커 주시고 나중에 큰 상품을 주셨는데 제가 그 해 학기 말에 선생님이 주시는 조금 예쁜 필통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발표를 잘한 학생으로. 그때 이후에 발표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됐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대표님이나 내부 임원들께 발표하면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급여도 오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감하면서 내가 엔지니어로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표현하고 주변인에게 나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삶의 지름길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뵐 때는 이번에는 이제 말하기, 발표에 대한 걸 강조드렸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자료 작성하는 거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해야 되는지 라이팅에 대한 관점에서 또 하나하나 이그젠플로 말씀드릴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박수로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봬요. 5월에 또 봬요. 우리 학생들은 3시에 다시 잠깐 그 전달 사항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각 그 그룹방 그 팀별 미팅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잠시 후 3시에 다시 보도록 해요.